안녕하십니까, 오은공 목사입니다. 먼저는 우주와 아인슈타인이라는 책을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또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거 날마다 들으면서, 운동하면서 날마다 들으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약을 다시 또 하는 겁니다. 요약한 걸 또 하는 거예요. 먼저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양자론의 공식이 있고, 중력장의 공식이 있고, 장애 방정식의 공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자론 공식은 원자 폭탄 이걸로 만들었잖아요. M은 EC2 이걸로 원자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양자론 공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력장의 공식은 뭐냐면, 중력장의 공식 법칙은 이게 뭐냐면 만유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뉴턴의 만유인력은 개박살이 납니다. 완전히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이 만유인력 법칙,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맞는 것은 지구하고 달밖에 없어요. 나머지 태양이나 뭐 수성, 목성이나 이런 우주에 있는 별들은 만유인력이 없어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걸 보완을 한 거지요. 그래서 뭘 말을 하냐면, 아인슈타인은 만유인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단지 자기장에 의해서 그렇다. 다시 말하면 자석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다. 그겁니다. 중력장. 그러니까 지구가 남극, 북극 있잖아요. 이게 큰 자석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게 다 자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중력장의 법칙, 중력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깨집니다. 개박살나죠. 그걸 왜? 지구와 달 외에는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완한 것이 중력장의 공식, 법칙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렇게 공식은 이 세 가지 공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아인슈타인의 그 책을 보게 되면 과학의 기초가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인슈타인은 모든 물질은 전자기적 입자로 구성된 원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원자 속에는 전자기적 입자, 전자와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전기자적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와 자석으로 되어 있다.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은 현대 물리학의 기초는 양자론과 상대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리학이라는 것은 크게 양자론과 상대성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물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양자론이라는 건 뭐냐면, 물질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다루는 학문을 양자론. 그러니까 원자 폭탄 이런 거 원자 같은 거 다루는 거지. 물질 에너지의 기본 단위 다루는 걸 이걸 양자론. 그리고 상대성,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공간과 시간 그리고 우주 전체를 이렇게 다루는 학문. 그게 바로 상대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론이라는 것은 형이상학과 형이학으로 철학으로 말씀드리면, 형이학, 양자론은 형이학, 그리고 형이상학은 상대성 이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왜? 시간과 공간, 우주 이런 걸 다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자론은 물질 에너지의 기본 단위를 다루는 것. 이게 현대 물리학의 기초라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 두 가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과 과학과 신학은 그 출발이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해서 우주 만물이 이렇게 됐잖아요. 과학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도 뭐예요? 철학도 뭐죠?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 존재론 그렇잖아요. 그걸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걸 이제 증명하는 거. 그게 철학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증명하는 그게 신학이지 않습니까? 그 신론이잖아요. 그리고 과학도 역시 똑같다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진짜 과학자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이 가정 아에서 과학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양자론이나 상대성이 그런 거죠. 보이지 않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 차원이 낮은 과학자들은 보이는 것 가지고 목숨 걸지만, 그러나 차원이 높은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 근데 존재한다 이거죠. 가정.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이제 과학이 시작돼서 그걸 찾아서 결국은 찾아내서 그걸 증명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가정해서 그걸 후에 찾아서 증명하는 거.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철학과 신학은 그 출발이 똑같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이게 보이는 거에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에서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감각의 세계는 진짜가 아니라 바로 감각의 세계가 진짜가 아니다. 그렇지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말씀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물리학도 뭐냐면 감각의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 진짜의 믿는 거, 감각의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고 믿고 출발하는 거, 그걸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상대성이라는 게 뭐냐? 감각의 세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감각의 세계를 우주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니라 가정을 세워서 뭔가 보이지 않지만 진짜가 있다, 본질이 있다, 그걸 찾는 것, 그걸 상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자라 하고, 물질의 최소 단위 아까 말씀드렸죠. 원자라 하고, 빛의 최소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광전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광전자, 빛의 최소 단위. 그런데 광전자는 뭐 다른 말로 광자라고 하고 입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전자는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광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와 중성자, 양성자로 이렇게 가장 최소 단위가 원자인데, 이 원자는 뭐냐면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인데, 이 원자는 뭐예요? 원자핵과 전자와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되어 있고, 광전자 아까 말씀드렸죠. 빛의 최소 단위는 광전자,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 광전자인데, 이 광전자는 눈에 빛의 최소 단위예요. 근데 우리가 따뜻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왜 따뜻하다를 느끼냐? 아인슈타인은 광자라는 그 입자가 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피부를 때려서. 또 우리 눈은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건 빛 때문인데, 이 빛도 눈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물을 보느냐? 빛이라는 것이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광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입자가 빛의 입자가 우리 눈을 때려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우리는 빛이 그냥 하나의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때려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고, 그게 때려서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는 아주 굉장히 변덕스럽다고 합니다. 전자는 굉장히 변덕스럽게 움직인대요. 이게 막 고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위치나 속도는 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불규칙적이게 변덕스럽게 움직여서. 그래서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수천 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사람 마음을 전자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왜? 전자는 수도 없이 변하잖아요. 위치도 뭐 이런 거, 속도 이런 거 잴 수가 없다잖아요. 전자는 하도 변덕스러워서. 그래서 사람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인슈타인은 에테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테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에테르라는 건 뭐냐면 저항을 말을 하지요. 공기 같은 이 저항. 왜냐하면 빛의 속도, 빛을 가지고
빛을 그 저항의 반대로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거 반대로다 쏘니까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에테르라고 하거든요. 저항을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에테르는 없다. 이렇게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빛은 저항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절대 속도라는 겁니다. 빛을 막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를 막을 수 있는 것,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는 아무리 그 에테르,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속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유일하게 아인슈타인이 절대 운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속도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저 빛 외에는 절대 속도, 절대라는 것을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빛의 속도만 절대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에테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차원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5차원까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5차원까지를. 근데 우리는 1차원은 선, 2차원은 1차원은 우리는 0, 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2차선 선, 3차선은 면적, 4차선은 공간, 5차선은 뭐 이렇게 이제 4차선까지 말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1차원은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원은 면적이고, 그리고 3차원은 입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차원은 공간이고, 5차원은 천국과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걸 이제 5차원 이렇게 말합니다. 1차원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뭘 말을 하냐면 1차원은 기차를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한 지점에서 한 지점까지 움직이는 거. 이걸 어디에서 움직이느냐? 기차가 선로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1차원은 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원은 이제 배를 가지고, 배는 물 위를 움직이잖아요. 이 기차보다는 자유롭지만 그래도 완전한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는 그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북의 몇 도, 동경 몇 도 이렇게 두 개로 표시가 되잖아요. 두 개의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그걸 평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이 이렇게 두 개로 되는 거 평면이죠. 그래서 평면이라고 하는 이걸 2차원을 면적,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3차원은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2차원은 동경매도 북의매도 이렇게 이제 두 개 가지고 하잖아요. 두 개의 선을 가지고. 근데 3차원은 비행기라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배보다 자유롭잖아요. 근데 비행기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동경 몇 도, 북의 몇 도 이것만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해발 몇 미터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은 세 개를 가지고 하는, 1차원은 하나 가지고 증명하는 것, 2차원은 두 개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 3차원은 세 개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죠. 동경 몇 도, 북의 몇 도, 비행기 위치하려면. 그리고 해발 높이 이렇게 그걸 이제 3차원이라고. 4차원은요 이제 그 비행기를 가지고 역시 설명하는, 비행기가 이동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이게 비행기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고 딱 있으면 3차원이라는 겁니다. 3차원. 왜? 높이, 해발, 북의 몇 도, 동경 몇 도, 해발 몇 미터에 딱 고정되어 있다 이거죠. 그 입체. 그게 3차원이지만 비행기는 움직인다 이거죠. 계속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비행기 그걸 뭐라고 하면 4차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때문에. 동경 몇 도, 북의 몇 도, 높이 몇 도인데 그게 계속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위치가 변한다 이거죠. 움직인다 이거죠. 그거 4차원이라고 합니다. 그 4차원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 그걸 4차원. 4차원이 공간이, 아인슈타인은 4차원을 공간이라고 하는데, 공간을 움직이는 거, 비행기는 자꾸 움직이잖아요. 공간에. 그걸 4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차원은 뭐예요? 천국과 같은 그것을 이야기를 아인슈타인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말씀드렸지, 절대 속도는 빛, 이게 광속도라고 하죠. 빛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 운동은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빛보다 빠른 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한 가지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빛은 우주 끝까지 가려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려면 700억 광년, 700억 광년, 지름이 700억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면 700억입니다. 반지름이 350억 광년이니까. 어쨌든 700억 광년이 빛은 그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빛의 속도를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그냥 여기서 천국 가면 바로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순식간에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빛의 속도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절대 속도가 빛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절대 속도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또 아인슈타인은 시간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하루가요, 뭐 달인가 뭔가는 하루가 88시간이고 공전과 자전 주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그게 88일이 걸리고 또 하루에 태양 주위를 도는 거죠. 한번 도는데 88일이 걸리고 또 태양 주위 도는데도 88일이 걸리고 그러니까 시간도 절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 말하는 시간은 절대 시간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시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만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은 없어요. 우리 지구의 시간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달의 시간과 태양의 시간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그 24시간이 틀리다 이거지요. 태양의 하루와 달의 하루 다 틀리다 이거지요. 그리고 천국은 영원하지요. 네. 이렇게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절대 시간 없다.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상대성 이론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너지는 M, 질량 C, 빛의 속도. 에너지는 E가 에너지는 MC, M 질량과 C 속도의 2배. 이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면접부터 만들었잖아요. 만약에요 연탄을 광속도로 막 움직일 수 있으면은요 연탄 한 장을 가지고 로스앤젤레스인가 거기 전기를 2달간 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탄을 한 장을 광속도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움직여 가지고 2달을 쓰지 못하지만 만약에 광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면 LA 전기를 2달 동안 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광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나듐과 우라늄이에요. 그거 가지고 핵무기 만들잖아요. 핵발전소 만들고. 왜? 다른 건 빛의 속도 광속도로 움직이게 할 수가 없어요. E는 MC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은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 이거죠. 나듐과 우라늄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대성 이론이 E는 MC2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인슈타인은요 우주는 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둥글다는 겁니다. 둥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이 350광년, 지름이 700억 광년. 그리고 한 바퀴 원을 돌고 오는데 2000억 광년.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가 뭐처럼 생겼느냐면 공기방울 있잖아요. 비눗방울 하면 호호하면 애들 놀 때 공기방울처럼 공기방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인슈타인은 이 2000억 광년 둥근 이 2000억 광년으로 되어 있는 이 우주가 공처럼 되어 있다고 그랬죠. 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공기방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투명하지만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에 벽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둥그러는가. 벽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요 50년 동안 수축과 팽창을 한다는 겁니다. 50년 수축했다가 50년 팽창하고 그리고 50년 수축했다가 50년을 머물다 50년 팽창하고 50년 팽창했다가 또 50년 머물다가 50년 또 수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가 50억 광년 수축했다 50억 광년 멈췄다 50억 광년 또 팽창했다 50억 광년 팽창했다 50억 광년 머물다 50억 광년 또 수축한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주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풍선처럼 풍선과 같이 수축과 팽창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을 호 부르면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팽창한 겁니다. 그래서 바람 빠지면 줄어들잖아요. 그 수축한 거예요. 그렇지만 풍선의 그 무게나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잖아요. 풍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주는 수축과 팽창을 하지만 그 크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지금이라는 말도 상대적이다.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만약에 350억 광년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거기서 오늘 만나자 했다 이거지요. 그럼 제가 만나려면 그 사람이 오든지 제가 가든지 하려면 350억 광년 걸려요. 그 사이에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것도 뭐예요? 상대적이다. 아인슈타인에는 이게 상대적인 거다. 지금이라는 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은 벌써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350억 광년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해서 만나자 해봤자 350억 지금 지났으니까 지금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뭐냐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느냐 꽃봉오리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꽃봉오리 이론. 그 5차원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라고 했죠. 천국 같은 곳. 그 5차원에서 꽃봉오리가 하나가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봉오리가 4차원 우주죠. 공간, 우주 공간, 그 시공간, 우주 시공간 4차원에서 딱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봉오리 하나 딱 하나님 딱 만드셔서 그 꽃봉오리가 그게 이제 천국에서 딱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꽃봉오리를 딱 펼친 것이 6일 창조라는 겁니다. 그 딱 꽃봉오리가 딱 펼쳐진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이라는 거예요. 1장 1, 2절 천지를 창조한 거. 그리고 그것이 딱 펼쳐져서 그 씨앗이 돼서 하나씩 떨어지는 게 뭐냐면 3차원이라는 겁니다. 3차원으로 떨어진 거. 그게 6일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과학자들은 뭘 말을 하냐면 지옥이 어떤 곳이냐? 창세기 1장 2절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에서요?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지옥이 어떤 상태냐? 창세기 1장 2절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태로 다시 우주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곳에 불이 있는 거, 그것만 다르다는 거예요. 불이 있는 거, 그 상태로 돌아가는.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 땅이 온들하고 공감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흑암과 수면, 물, 이 흑암, 이것이 땅과 흑암과 물이 어떻게 해요? 이게 콜라병에다 흙탕물 넣고 막 흔드는 상태,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인데 그 상태로 우주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우주가 창조됐느냐 할 때 5차원에서 하나님 꽃봉오리 하나를 딱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차원에서 그 꽃봉오리, 4차원이라는 게 우주를 말하죠. 5차원은 천국을 말하고요. 4차원에서 꽃봉오리를 딱 펼쳤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 2절 상태예요. 그리고 그 꽃에서 뭐가요? 씨앗이 3차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3차원. 그게 6일 창조. 6일 창조를 과학자들은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상식이라는 것은 18살 되기 이전까지 마음속에 저장된 편견의 축적.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이 뭐냐? 18살 이전까지 18살 이전까지 배웠던 그러한 저장된 편견의 축적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상식 그러잖아요. 상식. 그게 이제 고등학교 수준을 일반 상식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상식이라는 게 뭐냐? 그 일반 상식이라는 거 결국은 우리 속에 편견이 축적된 거. 그게
상식이다. 아인슈타인 고정관념 축적된 거 그게 상식이다. 그게 상식이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편견의 축적. 18살까지. 그리고 19살 이후에서 나이는 뭐하고 싸워야 되냐면 고정관념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즉 18살까지 18살까지 축적된 편견이 축적됐잖아요. 그걸 깨는 거. 그거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9살, 19살 이후에는 그거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살까지는 상식은 18살까지 배운 편견의 축적이고 그 고정관념이고 그걸 19살부터는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빛의 굴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빛은 제가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휘어져 가요. 빛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막히잖아요. 피해서 간다는 겁니다. 못 통과해서 거기서 끝 장벽을 만나면 끝 항복하는 게 아니라 돌파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회해서 가다가 우회해서 돌파하는데 빛의 굴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빛의 굴절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릇에다 수저나 젓가락을 딱 담궈놓고 보면 어떻게 돼? 수저가 딱 반듯한 거잖아요. 젓가락이나 반듯하잖아요. 근데 딱 담궈놓으면 어떻게 돼? 꾸부정하잖아요. 수저하고 젓가락이 꾸부정하게 물에 의해서. 그게 빛의 굴절이라는 겁니다. 굴절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빛이 왜 굴절을 하느냐? 뭘 만났을 때 굴절을 하느냐? 중력장, 다시 말하면 자기장, 자석을 만나면 중력장은 자기를 말하고 자석을 말하거든요. 빛은 자석을 만나면 굴절해서 간다는 겁니다. 우회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 빛은 살아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돌파해서 가는가. 장력장이라는 것을 만날 때 자석을 만나면 딱 위에서 빛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걸 중력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력장을 만나면 빛이 굴절한다. 그래서 빛의 굴절을 주장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이 중력장에 의해서 자기장에 의해서 완전히 개박살나요. 왜? 달과 지구만 맞아요. 중력이 존재하는 것은 달과 지구에만 존재하지 다른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이 있는 것처럼 이 중력이라는 건 없는데 뭐에 의해서? 자석에 의해서. 남극 북극의 큰 자석에 의해서 이게 중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땡긴다 이거죠. 서로 중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보는 겁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없고 뭐예요? 자기장과 중력은 자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뉴턴의 중력장 만유인력 법칙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 법칙이 더 정확한 거예요. 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장만 존재한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은 뭐 때문에요? 자석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